시작이 된 거죠? 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직 많이 안 오셨어요. 네. 조금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애님 어떻게 한 주를 보내셨나요? 너무 뻔뻔하게 물어보는 것 같다. 또 누가 들어오셨네요. 어, 지난주보다 훨씬 밝아지지 않았나요? 네. 조명을 하나 오늘 더 설치했습니다. 어, 처음에 열었다가, 어, 표정도 밝아졌죠? 네. 조명도 밝아지고, 네. 돈을 투자하면 나날이 발전합니다. 네. 또 누가 들어오신 것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네. 아, 또 누가, 화장이요? 네, 화장 스스로 합니다. 네, 아직 코디를 쓸 만큼, 네, 제가 화장을 많이 하진 않아서요. 화장? 네, 이걸 화장이라고 불러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네. 또, 들어왔다 나가셨네요. 네, 사실 이게 뭐, 알람을 해두지 않으면, 시간 맞춰서 사실 딱 들어오는 게 쉽지 않은 일이긴 하죠. 일단 뭐, 얘기하고 있죠. 뭐, 복잡한 한 주, 네, 어떻게 복잡한 한 주였나요? 어떤 지점들이 복잡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주 즐거운 한 주를 보내긴 했습니다. 보람도 있었고, 사람들과의 연결들도 많이 있었고, 뭐가 잘못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마음이 불편할 때, 그럴 수 있죠. 예. 사실 그럴 때 가장 답답함을 느끼곤 하죠. 도대체 이유라도 알면 좋겠는데, 이유조차도 모를 때, 예, 굉장히 복잡함이 훨씬 더 배가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채널 운영하면서도 좀 나를 좀 더 이해하고 나를 좀 더 건강하게 수용하는 법들을 함께 좀 나누고 싶어서 채널을 시작하긴 했거든요. 좀 사람들이 연결될 때 즐거움을 공유하는 것처럼 복잡함도 공유하고 또 슬픔도 분노도
짜증남도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뭐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는 부분을 예 이해하려고 이해하려고 했는데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다 보니 정당화하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드셨군요. 그렇죠. 불편하면 불편한 거죠. 예. 그러니까 아마 지난번에도 언제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불편함이 그러니까 불편하지 않은 상태가 항상 우리에게 기본 값, 기본 설정, 나는 불편하면 안 되는 사람이 기본이다 보니까 불편하면 왜 이게 불편한지에 대한 것을 명쾌하게 꼭 설명해 내야만 하는 그런 마음의 작동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냥 불편한 건 불편한 거고 어떻게 보면 불편한 상태가 내 기본값일 수도 있는데 그런 지점들도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요 전에 쓴 것처럼 그 상황을 이해한다는 게 사실 너무 알 수 없는 어떤 무지의 상태에서 이해를 한다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 이걸 자꾸 끼워 넣고 싶은 그 마음을 이렇게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너무 마음이 공감이 돼요. 상황을 이해 이해가 안 되는 걸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자꾸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내 프레임에 맞춰서 그걸 그렇게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그걸 인지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한데 그래도 앤님이 이렇게 좀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좀 나를 이해하려고 많은 시간 동안 노력했던 부분들이 아마 이런 것도 좀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좀 복잡한 정말 한 주를 보내셨네요. 그 지난주에 인제 아 고맙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출근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참여하셨었는데 아마 출근 네 쭉 하시면서 네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들이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드네요. 제 덕분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뭘 하긴 했죠. 예. 예. 그냥 제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뭘 한 거긴 한 거죠. 직장의 조직 문화나 새로운 관계, 새로운 적응. 사실 새로운 관계를 맺을 때 늘상 반가운 마음과 그 사람에 대한 관심, 호기심도 생기지만 덩달아 사실은 경계하는 마음, 또 우리의 어떤 경험 속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을 때 굉장히 뭔가 좋은 기억들만 있지는 않잖아요, 모든 관계들이.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경계하는 마음이 드는 것도 되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아 네. 홍반장 입장이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냈는지 묻고 있었어요. 네. 그 엄청 반갑습니다. 네 지금 앤님이 제가 이렇게 앤님한테만 질문하니까 아마 좀 힘드셨었나 봐요. 홍 반장님은 아주 격하게 환영하네요. 오늘은 이름 제대로 불렀어요. 아 깨알 어필인가요? 네. 저도 반갑습니다. 사실 축하할 일이 있어요. 예. 그 구독자가 100 명을 넘었습니다. 되게 아주 여러분들의 도움이 있었지만 지난주 라이브 한 이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홍 반장님의 소개로 구독을 눌렀다고 하면서 예 와 주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네. 네 홍 반장님 덕분에 네 채널 처음 생색내기. 네 처음 영상이 올라가고 3주 만에 구독자 100 명을 네 달성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라이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군데 소개해 주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사실 한나 님도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주변에 많이 알렸고 이게 주변에 저도 모르게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신 분들 덕분에 예 하루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100명 묻고 따블로 가자. 그럼요. 일단 우리 홍 반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일단 1000명 가야죠. 그쵸? 일단 몰랑 하시면서 1000명 가자고 하셨으니까 일단 1000명 가야죠. 일단 1000명 가고 생각해 보죠, 우리. 네.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 한 주 굉장히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새로 이렇게 오늘도 그랬지만 님 500명만 담당. 네. 500명은 만약 홍 반장님이 담당하시겠다는 뜻이네요. 100명이니까 400명 담당하신다는 뜻인가? 네. N님보다는 많이 하셔야죠, 홍 반장님. 네. 단호. 네. 네, 오늘 이제 랜선 교육도 했었고, 지난 한 주 개인적으로 좀, 여러 가지, 저 개인적으로 정말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즐겁게, 네, 했고요. 우리 홍 반장님은 지난 한 주 어떻게 보내셨나요? 무슨 일들이 있으셨나요?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네. 그리고, 어, 오, 이거, 네, 짜잔. 중요한 친구랑 크게 싸웠어요? 네, 이거 책을 구매했습니다. 제가 아직 읽지는 못했고요. 네, 그럼요. 칼같이 구매해야죠. 홍 반장님이 해달라고 하셨는데. 네. 오늘은 좀 다른 책을 다룰 거긴 하지만 언젠가는 저 책도 제가 좀 소화를 하게 되면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친구랑 크게 왜 싸우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네. 보통 중요한 친구랑 잘 안 싸우는데, 네. 거의 다 읽어 가시는군요. 네. 뭐 불편하시면 아니라고, 예, 예, 뭐, 말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마음이 급하셨나 봐요. 알려주세요. 네. 님 알려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또 누가 들어오셨어요. 네. 다섯, 방송으로는 좀, 따로 한번 뵈야겠네요. 네. 너무나도 궁금한 마음에. 네. 제가 따로 대화를 못 했는데, 한번 좀, 누가 들어왔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냥 숫자만 바뀌어 가지고요. 네, 누군가 들어오셨는데, 네, 누군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가능하시면, 네, 익명으로 이렇게 좀, 인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가셨네요. 네. 사실. 네, 인사를 부탁한 게 부담스러우셨을까요? 네. 이게 이제 라이브가 뜨니까 한 번씩은 그냥 클릭해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거 라이브 끝나고 보니까 조회수가 30 몇 회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라이브가 뜨니까 한 번쯤은 클릭하게 되시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네, 뭐, 괜찮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든든한 일당 천? 네, 일당 천 우리 홍 반장님도 계시고. 오늘은 조금, 일상 이야기도 좋은데, 어, 지난 한 주 제가 이제, 생활하고 또 책 읽으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다가 책에 있는 내용들을 좀 같이 나누고, 그 책을 이해한 저의 생각들도 좀 나누고, 또 그 책을 지금 들으면서 혹은 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라이브에 참여하신 분들의 생각도 같이 좀 나누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책은 요 책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이게 보이실까요? 지금 아마 스트림이 잘 되고 지금 영상이 좀 끊기나요? 네, 모르겠습니다. 잘 안 보이네요. 네. 이게 이제 제가 카메라가 바로바로 확인이 안 돼 가지고 이거 OBS를 밑에다가 좀 깔아 놔야겠네요. OBS가 실시간으로 깔리니까. 네. 오케이 됐다. 오케이. 네. 네.
네. 손으로 가렸네요. 네. 존엄이라는 책인데요. 네. 네. 존엄에 있는 내용들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혹시 존엄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6명이다. 그 이야기 하자마자 3명으로 줄었습니다. 저, 앤님, 홍 과장님. 네. 존엄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제가 유튜브에 존엄이라고 쳐봤거든요. 네, 존엄사 생각나시죠? 유튜브에 존엄이라고 치니까 네, 최고 존엄. 저 북쪽에 계신 그분 최고 존엄 뭐 이런 거가 뜨더라고요. 네, 유튜브에 거의 존엄이란 말이 없고 사실 일상생활에서도 존엄이란 말을 좀 잘 안 쓰는 것 같기는 해요. 네, 네. 네. 지금 뭔가 네, 원활한 스트리밍을 유지하는 데 충분한 동영상이 유튜브로 수신되고 있지 않아 시청자가 버퍼링을 경험하게 된다는데요. 이게 지금 혹시 잘 안 보이시나요? 채팅이 대학원 쌤인데. 네. 동명이인이죠. 잘 보이세요? 네. 갑자기 지금 예, 유튜브에 그렇게 떠 가지고 일단은 네. 어 잘 보이면 일단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 약간의 버퍼링이 예. 그러게 약간 화질도 지금 좀 깨지고 그러네요. 네. 일단 이게 버퍼링이 심해지면 화질이 좀 깨지더라고요. 네. 그래도 참 이게 이렇게 연결된다는 게 좀 어 이게 신세계이긴 합니다, 저에게는. 뭐 어찌 됐건 누구도 누구라도 방송을 할 수 있는 세상? 약간 그런 느낌이 저에겐 좀 있어요. '아 어떻게 이런 세상이 열렸을까?' 네. 그런 생각들이 좀 드네요. 된 열기를 하면 뭐가 되는 거죠? 일단은 네. 가 보죠. 네. 일단 좀 이야기를 좀 네. 이어나가 보자면 네. 존엄이라는 말 자체가 영어로는 dignity인데 우리나라 말에서는 사실 잘 사용되지 않는데 음 어 존엄을 정의 내리고 있는 용어 네네. 그 존엄을 정의 내리는 여러 가지 인제 단어들이 있겠지만 인제 제가 이해한 책에서 본 이제 존엄의 어떤 정의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고유하게 가지는 존재하는 것만으로 가지는 가치를 본능적으로 예 느끼고 충족할 수 있는 것을 존엄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존엄이라는 것에 대한 것이 쪼끔 더 제가 지난주에도 뭐 잠깐씩 언급이 됐겠지만 아마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라이브 하면서 너무나도 많이 언급을 하겠지만 있는 그대로의 나, 예 내가 뭘 잘하지 않아도 예 내가 어떤 좋은 행위를 하지 않아도 어떤 뛰어난 사람이 되지 않아도 훌륭한 사람, 좋은 사람이 되지 않아도 그냥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스럽게 어떤 인정받을 수 있는 가치를 가진다라는 걸 인식하고 느끼는 것이 존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우리는 존엄을 인식하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존엄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느끼고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좀 던져보고 싶고요. 여기 인제 예 홍 반장님 써 주신 것처럼 본능, 충족 이런 단어를 써 주셨고 앤님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고유하게 가지는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가지는 가치, 본능적으로 느끼고 충족할 수 있는 거 써 주셨네요. 네. 그래서 일단은 쪼금 더 포커싱을 맞춰 보자면 존엄이라는 건 어 누구로부터도 침해받을 수 없다고 느끼는 거. 왜냐하면 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가지는 가치이기 때문에 여기 인제 돈 하익스라는 분이 예 쓰신 책인데 이분은 인제 예 여기 인제 나와 있어요. 하버드 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이고요. 하버드 클라크 콜롬비아 대학에서 갈등 해결을 가르치시는 분이시래요. 네. 그리고 중동, 스리랑카, 콜롬비아, 쿠바, 북아일랜드 등
분쟁을 겪고 있는 지역에서 20년 가까이 갈등 해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분이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어떤 국제적 분쟁, 갈등 해결, 네, 요런 것들을 하시면서 이 존엄 모델이라는 것을 만드셨고, 이 책은 그 존엄 모델을 소개하는 그런 책입니다. 네, 그래서 요 책에 있는 내용들을 같이 좀 나누면서 이 책을 읽으면서 누구나 다 이제 그걸 해석하잖아요. 네, 제가 하는 해석, 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는 해석, 이것들을 우리가 서로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네, 여기 이제 무엇이 존엄 모델인가? 네, 여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자신이 중요하지 않는 존재로 취급될 때 얼마나 상처받기 쉬운 존재인지 인식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응답이다. 즉, 우리의 존엄이 침해되었을 때 감정이 다치는 이유를 설명해주고,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타인에게 상처 주는 일을 피할 수 있는 지식과 자각과 또한 방법을 제공한다. 존엄 모델을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읽으면서 느낀 건, 인간 누구나 다 어떤 내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어떤 가치를 존중받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그게 침해됐을 때 생각보다 굉장히 큰 상처와, 어, 데미지, 손해를 입는다. 예. 그리고 여기 이제 써져 있는 것처럼, 왜 그러면 그 존엄이 훼손됐을 때 우리가 그렇게, 어, 상처를 받는가? 왜 그렇게 마음이 무너지는가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고 있고, 여기 지금 홍 관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나를 보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타인의 존엄을 내가 나도 모르게 훼손할 수 있는데, 그거를 훼손한다는 걸 인식해야 훼손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존엄 모델을 우리가 공부하는 건 나를 보호하고 타인을 보호하는, 서로가 서로의 존엄을 지키고 그 지키는 걸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래도 어떠한 문구들이 있냐면, 타인에게 그들이 매우 귀하고 값으로 매길 수 없을 만큼 소중하며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사람들임을 알려주는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다. 사실 이 존엄 모델이 소중한 이유는, 내가 누군가로부터도 침해받지 않을 고유한 어떤 이 가치가 있다는 걸, 예, 내가 인식하는 것과 더불어 상대방에게 당신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아주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어떤 역량과 능력과 어떤 행동을 하는 것과 관계없이 당신은 정말로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예, 인정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알려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저처럼요.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그걸 알려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나마스테의 의미와 비슷한 듯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들었는데, 네, 혹시 지금 7분이 계시네요. 네, 혹시 이런 이야기들 좀 나누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네, 요 책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좀, 네, 나누고 있었거든요. 네, 존엄이라는 책이고요. 네, 요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이제 짤막짤막하게 읽어드리고 제 생각을 나누면서 여러분들 생각을 좀 같이 나누고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인사해 주실 수 있으면 인사를 좀 해주시면 정말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말과 어떤 행동도 괜찮습니다. 그럼요. 나와 당신 안에 신성이 있고 나와 당신의 신성 모두를 존중합니다. 네, 그게 일종의 이제 약간 이제 신성이라고 하면 저는 이 말에 굉장히 동의하는데, 많은 분들이 인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떤 종교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쪼끔 조심스럽고 오히려 인제 많은 사람들이 좀 인식하고 이름 붙일 수 있는 일종의 모델인 것 같아요, 이 존엄이라는 모델이. 예. 그래서 쪼끔 더 제가 관심도 가고 사람들하고 같이 이런 일종의 존엄 운동? 예, 우리가 존엄한 예. 우리가 있는 그대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나에게도 혹은 너에게도 그렇게 말해 주고 알려줄 수 있는 운동?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떤 생각들이 드시는지 이렇게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그럼 좀 일단 쭉쭉 한번 좀 중간중간 또 읽어 볼게요. 예. 여기 인제 칸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칸트는 옳은 행동으로 인도하는 원칙 중 하나로 너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인격을 언제나 목적으로 대하고 결코 수단으로 대하지 않는 것을 말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옳은 행동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인간을 목적으로 대하고 인간을 수단으로 대하지 않는 것을 말했다. 그리고 여기 인제 또 같은 맥락에서 타인을 존엄 타인의 존엄을 존중하는 것은 그들의 뛰어난 재능이나 성취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요렇게 말을 하거든요. 사실 근데 이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좀 잘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그 사람이 훌륭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성실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좋은 평가를 받을 만한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아도 혹은 그 사람이 뛰어나다고 인정받을 만한 역량이나 어떤 능력이 있지 않아도 그 사람의 존엄을 존중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어떻게 보면 머리로는 '그렇구나.'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걸 이제 마음으로 좀 받아들이는 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혹시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뭔가 뛰어난 재능이나 성취와 아무런 예 없어도 네 '당신은 존엄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존중받아야 된다.'라는 이 말이 사실 이렇게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단 그런 존중이나 인정을 넘어서서 이미 내가 나를 그렇게 대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거든요. 사실 제가 지난 한 주 이렇게 뭐 좋은 일이 많이 있었다는 것도 결국은 뒤돌아보면 제가 뭘 잘해서 혹은 뭔가 좋은 어떤 행동, 잘하는 행동을 해서 그걸 타인에게 인정받았기 때문에 제가 막 강의를 잘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걸 잘 들었다고 했으니까 내 스스로 '아 좋은 한 주를 보냈어요.' 라고 사실은 이야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어렵더라고요. 예. 그리고 여기 인제 밑에 보면 그래서 존경을 받기에 충분한 어떤 사람과 그 사람의 행위를 구분짓고 있다라고 써져 있는데 그러니까 존경과 존엄을 구분하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존경을 받는다는 건 내가 존경을 받을 만한 어떤 역량과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리스펙 하는 거지만 존엄은 그것 없어도 예 내가 한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는 가치 에 대해서 인정받는 것을 존엄이라고 구분짓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써 주신 것처럼 예 재능, 성취, 성실, 좋은 평가를 받을 만한 행동을 안 해도 능력이 없어도 이미 감동. 네. 일상에서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존중받기가 생각보다 지켜지지 않죠. 네.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같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의도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고민해 보고 또 들여다보고 좀 더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여기 써 주신 것처럼 나의 존엄은 인정받고 싶지만 남의 존엄은 인정하기 어려운 능력. 사실 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나의 존엄을 내가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정받고 싶고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타인도 인정하기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제 경험상요. 제 이야기를 하자면.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제가 뭘 잘해야 제가 뭔가 예 '잘 살고 있다. 잘하고 있다.'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에 너무 포커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애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경쟁 사회 속에 이렇게 학교, 직장 이런 곳에서 그 사람 자체나 특성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그 사람의 존엄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이분이 이 다음 책이 이제 그 일터의 품격이라는 책이거든요. 그 책도 한번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조직 안에서 이 존엄 모델을 구현하는 어떤 교육들이나 프로그램들을 진행하셨던 거를 책으로 정리한 게 일터의 품격이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직장 안에서 특별히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 혹은 재능, 재주가 나의 어떤 가치, 연봉, 어떤 타인으로부터의 어떤 이 존경을 받는 아주 중요한 조직이잖아요. 그런 관계들을 맺는 곳이고. 그런데 사실 역설적으로 그래서 그 안에서 이 존엄을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상실하고 훼손당함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정말 일터에서 회복해야 되는 건 이 존엄을 일터에서 회복해야 우리가 존경도 할 수 있고 훨씬 더 능률적으로 일을 하면서 예, 사람들과 건강하게 관계하고 협업할 수 있다는 이야기더라고요. 예. 네, 맞습니다. 내가 타인을 보는 시각으로 타인도 같은 시각으로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투사죠. 그렇죠. 맞습니다. 내가 일정의 성취를 내고 뭔가 피해가 되지 않아야 잘 해냈다 싶은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공동의 어떤 이익을 우리가 모두 같이 나눠 가지니까 내가 무임승차하거나 내가 오히려 손해를 끼쳤을 때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손해를 내가 일으켰다는 생각 자체도 굉장히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고객 놈들이 저를 존엄하게 안 보는 것 같아요. 네, 이미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미 홍 반장님도 고객 놈들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고객님들을 존엄하게 안 보시는 것 같은데요. 가명을 어떻게 전환하죠? 채널을 한번 네, 가명으로 PD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PD 네. 고객놈들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이 부분 편집해야 되나? 이거 그러니까 네, 이거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있나? 네. 아, 고객님들 미안. 네. 아, 네. 그 애님 어떻게 바꾸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제 얘기 마음껏 하기 더 쉽답니다. 그렇죠. 마음껏 하기 더 쉽죠. 네. 저, 이제, 이제 이거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뭐 이미 지금 바꾸기에는 늦었고요. 네. 오늘은 이렇게 가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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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지금 제가 에어컨까지 켜놨는데도 덥네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나가 보겠습니다. 네. 여기 조금 더, 네. 바꾸는지 알려준다고 설정 눌렀더니 나가셨어요. 여기 이제 존경을 받는다는 것은 정당하게 대우받을 기준선을 넘어선 어떤 행위를 한다는 것을 의미한대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존경을 얻었다면 그것은 칭찬받을 만한 행위로 타인에게 선행을 베풀었다는 의미이다. 예, 그렇게 지금 써져 있네요. 예, 존경은 그런 개념이고 존엄은 어떤 선이 있어서 이 선을 넘어야 충족시켜야 받는 게 아니다. 이런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제가 주신 것 중에 예, 우리가 개별적 생존에 몰두하는 타고난 개별적 독립체로 머물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맺는 관계가 온전할 때 좀 더 성장하고 번성하는 사회적 존재라는 것, 우리의 생존이 우리가 맺는 관계의 질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의 성장과 발달이 관계의 맥락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 문구를 좀 쳐놨었는데 좀 너무 공감이 되는 말이에요. 우리의 생존 자체가 우리가 아주 쉽게 착각하는 게 내가 안전한 공간에 나 혼자 독립적으로 있어야 우리의 생존을 지키고
확보할 수 있는 거라고 시시때때 우리가 착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생존은 누군가에게 소속되어 있고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고 누군가 함께 성장하고 번성하는 것 자체가 생존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이 내용이 너무 이해가 됐고요. 이제 오늘 이렇게 라이브에 들어와 주시는 분들도 그게 생존의 의미라는 걸 공감하실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누군가와 건강하게 연결되기 위해서 아마 여기에 들어오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간이 최고로 중요하게 느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갖는 느낌이래요. 한 번만 다시요. 인간이 최고로 중요하게 느끼는 것은 내가 나 자신에게 갖는 느낌이요. 내가 나를 존엄한 존재라고 느끼지 않을 때 인생에서 느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느낌을 잃는 걸지도 모르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뭐 자의식이나 자느낌일 수도 있는데 일단 그런 어떤 좀 카테고리를 떠나서 그냥 내가 나에 대해서 느끼는 느낌. 예. 그게 인간이 최고로 중요하게 느끼는 거라고 인식하는 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나를 존엄하게 예 느끼려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어 저도 제가 좀 잘생긴 것 같지는 않고요. 음 일단은 저는 뭐 매번 사실 넘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내 안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표현하자면 내 안의 신성을 믿어요. 내가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믿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걸 잊어버리고 혹은 인식하지 못해서 넘어지거나 내 스스로 나의 그 존엄들을 훼손하는 순간들이 많이 있죠. 예. 많이 있고 내가 나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뭐 이제 컨텐츠에서도 이제 몇 번 말씀드리겠지만 자기 혐오가 굉장히 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올라오는 그런 생각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이렇게 왜 이렇게 비호라는 사람은 이게 긍정적이고 좋은 생각만 하느냐 이렇게라고 하시는데 사실 그렇진 않아요. 네. 그렇게 보여질 뿐이죠. 네. 그래야 이제 저도 인정받으니까요. 그렇지만 사실 제 안에서는 굉장히 저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제 존엄들을 훼손하는 순간들이 많이 있어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존엄이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믿어요. 훼손된다고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없는 것도 아니고. 사실 엄밀히 말하면 훼손된다는 건 뭐가 있기 때문에 훼손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훼손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도 사실은 존재한다는 걸 전제하에 훼손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그 가치가 있다고는 분명히 믿습니다. 네. 그 잘생긴 우리 홍 반장님. 네. 어. 홍 반장님은 자신을 존엄한 존재로 느끼시나요? 네. 님이 이제 "저도 제 안의 신성을 믿는데 자꾸 제 안테나 혹은 더듬이가 타인을 향하면서 종종 넘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타인을 향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요? 타인에게 쏠리면서 나를 잃어버리는 경우, 다시 초점을 나로 가져오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뭐가 있기 때문에 훼손되는 거군요. 네. 훼손되는 걸 인지하는 것도 의미가 아 잘생긴 일이 축하받을 일이군요. 네. 네. 저는 일단 얼굴을 아는 관계로 노코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게 말하면 배려, 나쁘게 말하면 눈치. 뭔가 이제 타인을 배려, 타인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있군요. 일단 또 좀 나가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 부분 요 지점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본업 또는 자존감에 대한 위협을 마치 신체적 위협 에 처한 것처럼 느끼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대요. 즉 내가 내 존엄이 훼손되는 건
단순히 어떤 정신적인 데미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프로세스가 존엄이 훼손되면 내 신체가 훼손되는 것처럼 생각하게끔 느끼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면 몸이 아픈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느낌에 쉽게 영향을 받듯 우리는 하찮게 여겨지는 느낌에도 똑같이 영향을 받는데요. 그죠? 스트레스를 받죠. 맞아요. 그래서 상실감이라는 것은 인간의 취약함의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다고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언가를 상실한다는 것, 즉 우리의 존엄을 상실한다는 것은 예, 혹은 타인과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도 일종의 상실감을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생명 자체를 잃는 것, 즉 죽음도 일종의 상실이죠. 그렇죠? 그럼 모든 상실이라는 이 상실감이 인간의 취약함, 인간이 굉장히 취약한 존재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굉장히 공감되는 것 같아요. 네, 홍 반장님도 공감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존엄의 상처가 되는 어떤 본질적인 부분, 이런 것 때문에 발생되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생기면 이걸 피하기 위해서 뭐든 할 수 있대요. 즉 우리가 어떤 예를 들면 죽을 위험에 처하면 예, 초인적인 힘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예, 정말 뭐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똑같이 존엄의 상처가 되는 부분들이 생기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반대로 요걸 좀 뒤집어 생각해 보면 내가 누군가 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누군가의 존엄을 훼손했으면 그 사람이 정말 살기 위해서 무슨 행동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 '다른 사람을 너무 이해하기 힘들다?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러지?' 라고 느껴지는 부분과 연결되는 지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다른 사람이 한다고 했을 때 혹시 저 사람이 존엄이 훼손돼서 저러나? 어 저 사람의 어떤 그 지켜져야 할 가치들이 지켜지지 않아서 그런 건가? 약간 요런 맥락들을 한번쯤 살펴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요게 좀 재미난 이제 이야기들이 연결되는데요. 인간은 서로 깊은 관계를 맺도록 타고났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이 관계를 맺음으로써 취약함보다는 안전함을 느끼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인간이 관계를 맺는 데 굉장히 타고났는데 그 이유는 관계를 맺는 게 나 스스로 취약해지지 않고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재미난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 관계 안에서 서로의 존엄을 훼손할 때 굉장히 취약해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관계라는 게 상당히 이 동전의 양면처럼 예, 예, 나라는 존재 자체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아, 네. 존엄의 상실을 피하기 위해 지금 이 말이 뭔가 깨달음을 주네요. 네, 저도 굉장히 뭔가 뿅 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아, 그래서 정말 이해되지 않는 사람의 행동을 봤을 때, 아, 저 사람이 지금 본인 스스로도 이해되지 않겠지만, 본인 스스로 뭔가 지금 내 존엄이 훼손됐기 때문에, 지금 생명을 상실할지도 모를 만큼의 절박감 때문에 지금 저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행동하는구나, 라고 볼 수 있는 시선이 내 안에 있다면, 내가 나를 존엄하게 대하는 데 있어서 훨씬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갑자기 제가 다른 사람의 존엄을 훼손했을 때가 생각났다고 하셨는데 혹시 앤님에게 좀 물어봐도 괜찮을까요? 네. 어떤 순간이 생각났을까요? 깊은 관계 저도 맺고 싶습니다. 우리 저기
저기 홍 반장님 저도 깊은 관계 맺고 싶어요. 네, 다음 주에 한번 놀러 갈게요. 밥 사주세요. 남의 존엄을 훼손하면 나쁘죠. 네. 그렇지만 남의 존엄을 훼손하는 행위는 이건 제가 남의 존엄을 훼손했다고 해서 내가 존엄받을 자격을 잃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남의 존엄을 훼손하는 행위를 했다고 해서 내 존엄이 훼손받는, 내 존경은 당연히 없어지겠지만 내 존엄이 훼손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직장 상사요. 일반적인 관계에서는 별다른 기대나 기준치가 없는 것 같은데 직장 상사에게 뭔가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직장 상사의 존엄을 훼손했던 순간들이 떠오르신 건가요? 아, 엄청 폭력적인 직장 상사가 있었는데 단체로 사표를 냈는데 그것 때문에 팀장님이 그만두셨다. 일단 뭐 제가 자세한 내용을 뭐 알진 못하지만 어, 단체로 사표를 써서 그만두신 건 아닐 거예요. 네. 그만두신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네. 팀장님께 이입된다. 그리고 홍 반장님은 팀장님의 입장 아닌가요? 어떤 부분이 이입되시는 것 같나요? 남의 말을 비꼬아서 상대를 공격하는 데 이용한 것 같다. 남의 존엄을 훼손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생명을 상실할지도 모른다고 반격했었을 수도 있겠네요. 이런 부분들, 어떤 존엄과 존경, 그다음에 어떤 존재의 가치와 행위의 가치, 역량의 가치,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지금 묘하게 꼬여 있지만 이렇게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좀 넘어가 볼게요. 이것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보호를 위해 인간들은 생존을 위한 필요로 간주되는 굴욕적 행동들을 눈감아주면서 서로 기댔다. 굴욕이라는 이러한 참을 만한 행동들은 서양에서는 문제시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르네상스 시대가 되어서야 유럽인들이 인간의 가치에 대한 기존의 믿음에 도전하기 시작했다. 이게 이제 진화 심리학 관점에서 설명하면서 예, 인간들이 뭔가 생존에 필요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굴욕적인 행동을 하고 그걸 굉장히 눈 감아주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예, 그런 관계들을 오랫동안 맺어오면서 인간의 계층, 어떤 계급사회가 되는 것들을 문제지 삼지 않고 오랜 시간 역사를 가지고 예, 진화되어 왔다. 그러다가 르네상스 시대가 되면서부터 인간 가치에 대한 기존의 믿음에 도전하기 시작했다. 이런 맥락들을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또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뭔가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 할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안에는 그 사람 존재 자체에 대한 사랑과 존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겠죠. 그것도 그건데 저는 그걸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닌 걸 이야기하는 것과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존엄한 사람으로 대하는 건 조금은 구분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이해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인간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있는 그대로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해서 모든 순간 존경받을 만한 행동과 선택과 역량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잘못된 행동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다고 해서 내 존엄이 훼손되는 건 아니다. 이걸 구분하는 게 일단 필요하고요. 그걸 구분해야 뭐 직장 상사든 누구든지 간에 고객분에게도 그렇고 지금 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 그것들이 불편하고 혹은 옳지 않은 행동이라는 것을 내가
표현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자체를 가치 없는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닌 그 경계들을 우리가 조금은 배우고 학습해 보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또 보겠습니다. 네. 요게 인제 요 지점이 인제 좀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이긴 한데 존엄에 대한 위협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생명이 위태로운 것처럼 우리의 태고적 감정 센터로부터 반응을 불러 깨우는데 일단 활성화되면 우리의 본능은 신체적 위협과 심리적 위협의 어떤 차이를 구분할 수가 없대요. 오로지 아는 것이라곤 우리가 공격에 처한 경험이 있으며 그 경험에 따라서 이게 이 어떤 반박할 행동에 나설 채비를 한다는 것뿐이다. 예. 그래서 공격 받으면 네. 이게 심리적인 것인지 신체적인 위험인지를 구분할 새도 없이 바로 반격.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행동이 내가 어떤 생명감의 상실처럼 느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반응처럼 나오는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애님이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 스스로에 대한 존엄이 진짜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 네, 맞아요. 내 존엄을 내가 먼저 인식하고 인정하고 느끼고 예, 내 존엄이 훼손되는 것에서도 느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누군가로부터 존엄 받는 경험, 예, 어떤 누군가로부터 존엄을 받는 경험,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존엄의 대상으로 이렇게 대하고 있는데 느껴지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도 나의 존엄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건강할 때 당연히 더 해줄 수 있는 여지들은 많이 있겠죠, 당연히. 네. 맞아요. 내가 나를 존엄하게 생각해야 남도 존엄하게 생각할 수 있죠. 이건 정말, 정말 너무너무 불변의 진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좀 더 넘어가 볼게요. 줄칠 곳이 많더라고요. 요 지점도 요건 이제 조금 별개의 지점이라고 느껴질 수 있는데 제가 좀 이제 줄을 쳐 놓은 건 인식에는 예, 이해와 수용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의 프로세스가 무언가를 인식하고 인식한 걸 이해하고 이해한 다음에 수용하는 요런 프로세스를 우리가 많이 이해하잖아요. 알고 있고. 그런데 오히려 여기서는 무언가를 인식하는 건 예, 요렇게가 아니라 인식하는 것 자체가 이해와 수용이 있어야 인식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 본엄을 인식하는 건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설명하고 네. 지금 영상이 좀 끊기는 것 같아요. 그쵸? 네. 이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제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네. 또 각자의 와이파이 상황들이 있어 가지고 네. 지금 제 인터넷은 잘 터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다시 좀 이어가 보면요. 그 존엄이라는 걸 인식하려면 예. 이해와 수용 네. 이해와 수용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하는 것처럼 존엄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해야 인식이 되더라고요. 예. 다 끊기시는군요. 네. 다시 보이나요? 네. 잘 됐네요. 네. 그러니까 쪼끔 다른 맥락으로 저는 요걸 이해할 수 있고 배울 수도 있겠구나. 예. 그런 생각들이 네. 그렇습니다. 네. 넵 6 캔 되네요. 네. 오케이. 네.
네. 그리고 요 지점도 사실 굉장히 좀 아픈 이야기이지만 여기 이제 뭐라고 써져 있냐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자기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도록 타고났다 할지라도 우리의 반응들을 인식하고 통제하는 일은 우리의 책임이다. 나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네. 나의 반응들을 인식하고 통제하는 건 나의 책임. 나는 파괴적 본능들을 넘어서 위협에 대처하는 좀 더 품위 있는 방식, 즉 우리의 존엄을 유지해 줄 뿐 아니라 우리를 위협하는 사람들의 존엄도 지켜주는 방식을 배우는 쪽을 선택할 수 있대요. 일단 질문부터 좀 답변하면요. 어 이해하고 수용해야 존엄을 인식할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보통 우리가 인식을 해야 이해하고 수용한다는 어떤 프로세스로 어떤 배움의 프로세스를 많이 이해하는데 네. 요거는 좀 다른 맥락으로 이해하고 인식하는 걸 통해서도 이해하고 수용하는 걸 통해서도 인식을 할 수 있는 예. 인식하지 않아도 어떻게 보면 이해하고 수용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인식이 더 잘 될 수 있다. 예, 요런 맥락도 있다는 걸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 인식하지 못했다고 해서 이해할 수도 없고 수용할 수도 없는 건 아니더라. 예, 요렇게 좀 맥락이 이해가 저에겐 됐어요. 아까 여기 님 정리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통제는 나의 책임이라고 해 주셨는데 네. 통제할 수 있는 건 나의 책임이고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예, 나의 존엄을 유지해 줄 뿐만 아니라 나를 위협하는 사람들의 존엄도 지켜주는 방식을 배우는 쪽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렇게 존엄을 이렇게 인식하고 표현하는 걸 타고났다고 이야기해요. 예. 다만 그걸 그렇게 행동하게끔 행동하는 방법은 잘 모를 수 있다. 예. 그 방법은 배우면 된다. 그래서 인제 이 존엄 모델을 예 만드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인제 써져 있는 것처럼 모든 인간이 가진 감정적 취약함을 받아들이는 일은 그러한 취약함을 다루는 법을 배우는 데서 첫 단계일 수 있다. 이렇게 써져 있는데 즉 뭔가 감정적 취약함을 우리가 수용하는 건 그 취약함을 다루는 법을 배우는 데서 시작한다. 이렇게 좀 이해가 됐거든요. 그래서 어떤 나의 이 취약함, 우리 모두 다 취약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고객님께 취약하고 직장 상사에게 취약하고 그죠? 그런 어떤 취약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취약함을 내가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것이 우리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적 취약함을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저는 이 동의가 되고 공감이 됐던 부분이어서 예, 줄을 좀 쳐 놨습니다. 지금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어떠신가요? 네. 지금 네 어떻게 네. 쉽지 않네. 예. 나의 존엄을 훼손하는 사람의 존엄을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이게 정말 음 가장 건강하게 기능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예. 일단 그냥 제 필터로 제가 이해한 부분은 조금 더 내 삶 속에서 내가 나의 존엄을 인정하고 예 이해하고 또 좀 더 그것들을 마음 깊숙이 수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배우려고 노력해서 나의 존엄들을 쪼끔 더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네요. 나의 취약함을 받아들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취약함이 있다는 걸 이해하는 것. 네 그것도 비슷한 맥락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아주 쉽게 까먹잖아요. 내가 취약함이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나의 취약함이 있다는 것
그것을 잘 들여다볼 때 타인을 훨씬 더 입체적으로, 예, 다양하게, 다양한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예, 책의 구절이 사실은, 네, 저도 좀 어려워요. 이게 어찌됐건 번역서고, 예, 뭐 번역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뭐 대학 그 교재로 치자면 일종의 어떻게 보면 개론서나 이런 어떤 좀 개념서 이런 좀 느낌이어가지고 비슷한 말의 계속된 반복인 것처럼도 느껴지고요. 사실 읽기 아주 용이한 책은 분명히 아닙니다. 네, 굉장히 좀 난해하고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예, 이게 어떤 우리 안에 어떤 생각하고 존재하고 있지만 쉽게 설명하거나 혹은 이름 붙일 수 없는 것들을 이름 붙이려는 시도들이 이 안에 상당히 많이 있어서 좀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정확하진 않을 수도 있지만 이제 제 필터에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편입니다. 네. 혹시 네, 지금 이렇게 좀 진행을 해보고 있는데요. 어허. 책의 내용을 쭉 한번 개괄하고 부분으로 들어가서 중요한 토픽을 깊게 다루면 어떨까요? 그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일단 오늘은 아주 간략하게 요 책을 쭉 한번 좀, 예,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시면 존엄 모델이라는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있고요. 여기 이제 목차를 좀 한번 쭉 보면 존엄의 10대 요소가 이제 나눕니다. 존엄이 어떤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어떤 기본 요소들로 채워지고 있는지, 존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존엄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존엄의 10대 요소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 1장의 정체성, 수용, 이게 이제 10가지 요소 중에 첫 번째가 정체성 수용이라는 게 나오고, 두 번째가 소속감, 세 번째가 안전, 네 번째가 공감, 다섯 번째가 인정, 여섯 번째가 공정함, 일곱 번째가 호의적 해석, 여덟 번째가 이해, 아홉 번째가 자주성, 열 번째가 책임성. 이렇게 10가지로, 예, 존엄의 10대 요소를 쭉 나열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요 전에,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어떻게 보면 요 존엄 모델을 설명하기 위해서 쭉 지금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들이 이 존엄의 10대 요소를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인 어떤 내용들을 이해하기 위한 설명들이었어요. 왜 이제 존엄 모델이 중요한가? 존엄 모델을 왜 연구하게 되었는가? 존엄 모델을 우리가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 왜 필요한가?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좀 나열을 하기 위해서 사전 사실 내용들이었는데, 이제 짤막짤막하게 읽다 보니까 아마 충분하게 이해되는 게 어려운 측면들이 충분히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 존엄의 10대 요소를 설명하고 나면 두 번째 장에서는 그러면 존엄을 해치는 10가지 유혹이 나옵니다. 네, 10대 요소 하나하나가 엄청나죠. 맞습니다. 네. 존엄을 해치는 10가지 유혹. 즉 존엄을 구성하는 요소가 있으면 이걸, 예, 훼손하게 되는 10가지 유혹들이 있대요. 이것도, 예, 당연히 필요한 일종의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듯이, 예, 약간 그런 맥락에서 그걸 훼손하는 그림자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 그림자 10가지가 미끼 물기, 해면 세우기, 책임 회피하기, 그릇된 존엄 추구하기, 그릇된 안전 추구하기, 갈등 회피하기, 피해자 자처하기, 타인의 비판적 견해에 저항하기, 죄책감을 벗기 위해 타인을 비난하고 모욕하기, 그릇된 친밀감에 빠져 험담 나누기. 한 번만 다시 읽어볼게요. 이게 하나하나가 정말 의미심장한 것들이 많아요. 첫 번째, 미끼 물기. 두 번째, 체면 세우기. 세 번째, 책임 회피하기. 네 번째, 그릇된 존엄을 추구하기. 다섯 번째, 그릇된 안전 추구하기. 여섯 번째, 갈등을 회피하기. 일곱 번째, 피해자 자처하기. 여덟 번째, 타인의 비판적 견해에 저항하기. 아홉 번째, 죄책감을 벗기 위해 타인을 비난하고 모욕하기. 열 번째, 그릇된 친밀감에 빠져 험담 나누기.
네, 맞아요. 죄책감에 벗어나기 위해 타인을 비난하고 모욕하지 마라. 타인을 형편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자신을 방어하려는 충동을 통제하라. 네, 너무너무, 네, 저도 찔리고, 네, 저도 굉장히 잘 씁니다. 그죠. 그릇 된 존엄과 그릇 된 안전이 뭘까나요? 모르죠, 뭐. 네. 야, 한 장 한 장씩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한 챕터씩, 예, 한 주에 하나씩만 해도 20주는 이거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검색을 하고 계시는군요. 문제가, 문제가 있는 관계 안에서 자신이 무고한 피해자인 척 하지 마라. 마음을 열고 그 문제의 원인을 스스로가 제공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보라. 타인이 나를 보듯 자신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일종의 메타인지죠. 그리고 인간이 자기중심성을 갖기 때문에 가장 하기 힘든 행위일 수 있습니다. 타인이 나를 보듯 나를 바라보는 건 굉장히 힘들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 그게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 고통을 회피하는 것에 굉장히 어, 탁월하고 굉장히 그것에 열정적인 사람인데, 제가 타고난 성향상 뭐 모든 인간이 그렇겠지만요. 이 타인이 나를 보듯 나를 보는 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 생명을 상실하는 것 같은 고통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이렇게 보는 것이 사실 너무 힘들어요. 어렵고. 참회의 시간. 네, 갑자기 뭐 종교 집회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네.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참회의 시간. 네. 피해자 자처하기. 어떻게 보면 피해자는 아무도 없을 수도 있는데, 예, 나는 빠져나가기 위해서, 예, 나는 피해자. 그래서 너무 자연스럽게 타인들을 가해자로 만들잖아요. 이 피해자를 자처하는 건, 예, 어떤 측면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타인을 가해자로 만드는 거니까 굉장히 아주 용이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사실 제목만 보고도, 예, 아주 재미난 방법들이 많을 것 같아요. 간증 시간. 회개합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존엄으로 관계를 치유하는 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존엄으로 화해하기, 존엄의 약속. 네, 이렇게 이제 이 책을 마무리 짓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전체적인 개략적인, 예,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네. 전직 교회오빠 출신. 뭐 저도 전직 교회오빠 출신이긴 합니다. 네. 저는 전직 PK 2014년 교회 끊음. 교회 끊음 너무 공감된다. 아, 이제 우리 만나서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우리. 네. 아, 네. 그, 그 선택을 존중합니다. 네. 아, 웃겨. 아, 일단 요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 네,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저도 이제 처음 요렇게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일단 오늘 이렇게 좀 진행을 해봤거든요. 네. 그렇게 진행하는 방식이 일단 뭐 우리들이 좋았는지 나빴는지 어땠는지가 일단 제일 먼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과연 다른 분들하고 연결될 때 어떤 점들이 제한이 있을까? 혹은 어떤 점들은 또 좋은 점이 있을까? 요런 것들을 한 번쯤 좀 고민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콩국수도 먹으러 가야 되는데. 네. Anyway, 네. 요 피드백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좀 진행을 해봤는데요. 아, 방주 출장 다녀와서, 네, 멀리
그 전라도에 있는 광주를 다녀오신 거겠죠? 그래서 해롱해롱 정신이 예, 이게 정신 없으신데도 예, 이렇게 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해요. 예, 정말 감사합니다. 어, 아, 이게 이게 전달이 될지 모르겠는데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예, 우리 예, 홍 반장님 정말 너무너무 저에게 지금 너무너무 큰 힘이 됩니다. 뭔가 정말 이거 어떻게 전달하고 어떻게 표현하고 이게 어떻게 전달될 수 있을까 잘 모르겠는데 예, 정말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예. 책 제목을 네, 제목에 그러니까 이 영상 제목에 책 제목을 띄울 수 있을까를 말씀하시는 거죠? 7시간 운전. 아이고 고생하셨네요. 아마 이 영상 제목에 예, 요걸 띄우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좀 간략한 자료, 주요 내용이요. 요 내용에 대해서 어 그러니까 라이브를 하기 전에 이 내용, 이 간략한 내용, 주요 내용을 알면 좋겠다는 뜻인가요? 시대 모시기, 시대 거시기. 일단 요런 내용들은 그 영상을 올릴 때는 포함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아마 이 영상 전에 이걸 어떤 내용으로 정리해서 어떻게 같이 공유를 하면 좋을까요? 네, 이게 이제 약간 뭔가 이게 정말 뭐 어떤 뭐 강의고 배움의 시간이라면 뭐 다른 어떤 툴 가지고 같이 이렇게 좀 미리 어떤 자료들을 나누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 쌍방향인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이게 이제 약간 일방향이잖아요. 라이브 중에. 그러니까요. 이거를, 여기, 이게 채팅창에다가 미리 이렇게 좀 뭔가 정리했다가 딱 자료 삽입, 어, 네, 이거 제가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기술적으로는 사실은 예, 잘 몰라요. 예, 편집도 사실 할 줄 모르고 예, 처음에 이거 유튜브 할 때는 정말 아예 편집하는 거를 전혀 몰라가지고 이렇게 말을 시작하면 아, 도화지에 적어서 넘기면서 차트 이게 사실 그 뭔가 온라인 차트 뭐 이런 것도 있긴 하던데 아마 방법이 있긴 있을 겁니다. 예, 이거 유튜브 라이브로 강의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 OBS를 활용하기 때문에 아마 OBS에서 뭔가 뭐 화면을 띄우고 하는 것들이 가능하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한번 그거는 좀 예, 알아보겠습니다. 네, 도화지로 넘기면서 적어서 네, 일단은 조금 더 포인트를 주고 정리된 무언가를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것 같긴 해요.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이게 어떻게 갈지 모르죠. 사실 이게 뭐 모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정말 어떻게 정말 어떻게 보면 무책임하고 무대뽀하게 사실은 시작을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피드백을 주시면 그런 것에 맞춰서 에, 좀 발전 내지는 또 많은 사람들하고 좀 더 연결되어 도록 해보겠습니다. 덕선이랑 동갑. 덕선이가 몇 년생인가요? 저 사실 나이는 잘 몰라가지고 저보다 형님이라는 건 확실히 아는데 네. 그 응답하라 88, 예, 응팔 시리즈 때는 앤님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잖아요. 아, 일단은 오늘은 이렇게 좀 네, 마무리를 지어볼까 합니다. 자료 삽입. 그 정도는 조금 더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무실 가겠습니다. 네. 앤님이 일을 하고 계셔 가지고 네. 지난주에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난주부터 이제 새로운 직장에 출근하고 계셔 가지고 예. 세포로 세포로. 민증 안 까셔도 됩니다. 네. 뭐 민증 까는 것까지 해요. 네. 일단 뭐 혹시나 앤님이랑 같이 가면 네. 같이 갈 수 있으면 가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은 뭐 안 되면 일단 저 혼자라도 네 한번 가겠습니다. 필백이. 아마 그럴 겁니다. 네. 이중분할, 사중분할 뭐 이런 거 하고 있을 때 거예요. 정말 뱃속에 네. 그래도 같이 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난주와 오늘의 중간 정도 느낌. 약간 좀 오늘 약간 너무 책에 몰빵되어서 저 혼자 너무 열심히 떠든 것 같아요. 지금 코가 막히기 시작했거든요. 말을 너무 많이 해 가지고. 말을 너무 많이 했는데 왜 코가 막히죠? 네. 비염이 좀 있긴 하지만 네. 사실 오늘도 강의가 있어 가지고 오후에 좀 많이 떠들었었는데 수다와 배움의 중간. 사실 모든 게 그 밸런스가 좀 어려운 것 같긴 해요. 그죠? 어떻게 하면 좀 더 수다하면서도 배우고 또 배우면서도 수다 떨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이 좀 드네요. 네. 아무튼 두 분 너무 감사하고요. 네, 오늘도 덕분에 네, 잘 진행하고 또 잘 배우고 그랬습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아니, 네, 아니, 그게 죄송할 일은 아니고 뭔가 이제 그게 이제 예, 뭔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저도 이제 제가 뭐 좀 태어날 때부터 유튜브 진행을 잘하게끔 태어난 건 아니니까요. 네, 이게 이제 이런 경험들이 그래서 사실 소중하고요. 경험들을 통해서 뭔가 좀 더 많은 분들하고 예, 소통하고 또 이야기하고 수다 떨고 삶을 나누고 그러면서 또 뭔가 좀 더 배우고 네, 그래야 될 것 같네요. 아니, 사무실에서 퇴근하시는 건가 봐요. 사무실에 계셨었나 보네요. 아이고. 네, 조심해서 들어가시고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만나요. 다음 주에 또 고민해 보겠습니다.